이용하시기 전 꼭 보고하세요. 연승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 추천 배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0%의 확률로 현재 5연승 중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경기는 UCL 유럽 챔피언스 해외 축구 8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프치히 로테이션을 돌릴 듯하다. 라이프치히가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리그에서도 삽을 드는 경우가 있어 이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도 한 상태 애초에 2위로 토너먼트로 갈 것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라이프치히가 무리할 이유가 하등 없기도 하다. 그래도 세수코나 풀센 등 어느 정도의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될 것이라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보이즈, 라이프치히에게 2골 차 정도로 진다면 만족할 듯. 3위를 지켜야 하는 미션이 있기는 해도 지베즈다가 맨시티를 이길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3위를 지킬 확률이 아주 높다. 애초에 원정에서 자신들의 장점인 점유율 확보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마카비 하이파나 지베즈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중앙 싸움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기록할 듯.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는 해도 나오는 롯데 멤버들의 퀄리티도 아주 맹탕은 아닐 것이다. 원정에서 영보이즈가 장점인 점유율을 잘 가져오는 양상도 아니었으며 영보이즈가 지베즈다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3위를 지키는 것에 만족할 가능성도 클 것이다. 츠르베나, 영보이즈 전에서는 꽤 인상적인 모습이기는 했다. 하지만 전반 실점 2골을 결국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 맨시티를 상대로 전반부터 골이 나오면 좋지 못한데 그나마 맨시티를 공략하는 데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 UCL에서 3경기 연속으로 15분 이내의 골을 허용하는 등 지베즈다의 실점 타이밍이 썩 좋지는 못하다. 맨시티의 변수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을 아주 크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로드리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변수인데 올 시즌 로드리가 징계로 인해서 빠진 경기에서는 하나같이 맨시티의 경기력이 나사가 빠진 모습이다. 그나마 체급으로 밀어붙이면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코멘트, 맨시티가 체급으로 밀면 우세한 흐름일 것이다. 하지만 로드리의 로테이션 여부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전반적으로 최근 맨시티의 흐름이나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결과가 하나같이 좋지는 못해 맨시티의 공격력을 이번 경기에서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언더를 찍는 것도 낫다. 아틀레티코, 지난 경기에서는 제법 수비진이 불안하기는 했는데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작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 경기에서 이기고 1위를 확정지어야 토너먼트 일정이 수월해져 시메오네 감독이 알메리아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은 나름 합리적. 애초에 전방 3명의 활약이 지난 경기에서도 괜찮았고 라치오를 상대로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라치오, 일단 16강 진출은 확정이나 현재로서는 중원의 힘에서 딸리는 양상 2위로 통과하는 것이 유력할 듯하다. 특히 카탈디가 로벨라의 공백을 메우러 나와야 하는데 발이 느리고 압박에 취약해서 아틀레티코 가치 압박에 능하고 동적인 팀을 상대로는 상극인다.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중원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코멘트,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상황일 듯. 일단 지난 경기 흔들렸던 수비진은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 피지컬적인 면모에서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는 우위인 상황이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는 식의 운영으로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을 것.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홈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셀틱, 꼴찌가 확정된 상황이나 UCL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싶은 듯 지난 경기에서 오영규를 선발로 내세우는 등 생각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제법 내기는 했는데 적극성이 후반 페이스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카드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사실상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양상. 페에노르트, 이 경기에서 저도 3위를 유지하면서 유로파로 가는 것이 확정인 상황이다. 일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 원정에서 라치오 아틀레티코에게 지면서 부진한 모습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라치오와 아틀레티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페에노르트의 경기력이 홈 원정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편이 낫다. 코멘트, 페에노르트의 우세를 기대해본다. 셀틱이 상당히 페이스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격에서야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수비적인 페이스 저하와 카드 트러블이라는 변수로 이어지는 것이 자주 관찰되는 중 페에노르트의 원정 경기력도 결과와는 별개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도르트문트, 16강을 확정지은 상황. 하지만 지면 승자승 때문에 조 2위가 되는 상태라서 쉽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중원에서의 빌드업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편이라서 도르트문트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 특히 현재 엔트리 구성상 외지잔이 나와야 하는데 외지잔은 늘 리그에서도 중앙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파리, 일단 이기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난 경기 중원에서 솔레르를 투입하기도 했고 우가르테를 조기에 빼주는 등 미드필더진의 구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 변수가 있다면 덴벨레의 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이강인도 그 자리에서 온더블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균형을 꽤 잘 맞추어낸. 코멘트,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중원 싸움에서 도르트문트가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로테이션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고는 해도 주전 vs 주전으로 가도 파리 생제르맹이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파리 생제르맹의 양측면 균형도 지난 경기 괜찮았던 모습이다. 뉴캐슬, 일단 이 경기를 이겨도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못하면 UCL 토너먼트 진출은 실패다. 일단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빌라 리버풀에 2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이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 물론 밀란의 전방 압박과 공격성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는 한데 뉴캐슬도 공격에서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공산이 크다. AC 밀란, 뉴캐슬과 입장이 완전히 같다. 일단 이 경기를 이기고 봐야 할 상황. 일단 롱킥이나 지루의 연계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능력이나 플랜은 가지고 있는 편. 하지만 간격 유지를 포기하고 미드필더까지 높게 위치시키는 특성상 중원과 수비 뒷공간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데 이를 찌르는 팀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부진한 경우가 있다. 코멘트, 양팀이 승리를 위해서 올인할 상황, 오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다만 뉴캐슬이 이상할 정도로 홈에서는 부상병동 스쿼드를 가지고도 리그 3위의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뉴캐슬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일 듯. 수비가 다소 흔들린다고 해도 밀란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식으로 커버가 될 수도 있다. 포르투, 일단 비기기만 해도 2위로 UCL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일단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중원을 거친 공격력을 잘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은 것이 전진성보다는 최대한 안정성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타렘이나 에바닐손 등 간헐적으로 나가더라도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원이 있기는 해도 일단 다득점을 무리하게 노리지는 않을 것. SH 도네츠, 일단 수비적으로는 바르셀로나에게 36회의 비효율적인 크로스로 일관하게 하는 등 효과가 꽤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공격력인데 홈에서 엔트워프를 상대로도 점유해서 밀리는 등 올 시즌에는 명성만큼 중앙에서의 힘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코멘트, 포르투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은 확실할 듯. 물론 주도권을 잡은 것이 공격력보다는 안정적인 실점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공격을 가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식으로 가면서 실리를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더 양상은 의외로 확률이 높을 듯하다. 엔트워프, 일단 조별리그 팀들과의 중원 싸움에서 아직 맞대결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현재 바르셀로나의 구조적인 문제와 로테이션 이슈로 인해서 공격력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측면에서 힘을 더해줄 무야의 징계도 꽤 뼈아픈 상황. 그나마 UCL이 진행되면서 초반과 같이 대량 실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다행일 듯 하다. 바르샤, 조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확정. 이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로 인해서 팀의 조직력이 하락한다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구조적인 중원에서의 공간 허용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이 있다. 사비 감독이 전방에 많은 선수를 포함시키려는 구상 자체는 알겠지만 보여주는 화력보다 수비적으로 난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제법 많이 보이는 중이다. 코멘트, 아직 엔트워프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화력 싸움에서 우위를 잡을 만한 전력은 아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수비적인 구조 문제와 로테이션 이슈를 생각하면 엔트워프가 스코어를 줄이면서 득점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매치 오버를 1순위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본다. 자, 그런 분석으로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영보이즈 승패 라이프치히 승, 츠르베나 대 맨시티 승패 맨시티 승,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라치오 승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셀틱 대 페에노르트 승패 페에노르트 승,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 승패 파리 생제르맹 승, 뉴캐슬 대 AC 밀란 승패 뉴캐슬 승, 포르투 대 샤흐타르 승패 포르투 승, 엔트워프 대 바르셀로나 승패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해봅니다. 더 많은 픽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펩스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하루하루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 배당만 보고 운으로 하시는 분이나 자주 틀리시는 분, 편하게 연락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분석글들은 다 비슷합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한 수익과 적중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픽 공유 문의는 화면 우측 상하단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